상담소 영업 시작합니다. 고민 받습니다. 왜 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든든한 스프 상담소 온라인 버전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스24 펀딩을 통해서 사연 보내주신 분들과 또 애청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다정한 흑염룡 김은아입니다. 오른쪽에는 네, 친절한 티 방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왼쪽에는 저는 독 없는 독십술사 김은채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아침인데 뭐 좀 드셨나요? 책은 무사히 받아보셨을까요? 그 마지막 페이지까지 펼쳐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이 책은 망원동의 노란색 피자집에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 염리동에 있는 용강초등학교 옆에 그 공동체 공간 작은 나무 그늘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동네 주민들이 각종 소모임을 하는 아주 생활력 증진이라는 재밌는 아기자기한 공간인데요. 여기 되게 각종 소모임을 진행하는 소모임 전용 공간 같은 사랑방 공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람 저 사람 고민을 기웃기웃 거리면서 오지랖을 이렇게 부리는 컨셉으로 그 든든한 스포 상담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잘 어울리는 공간 같아서 이곳을 대관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수프를 먹으면서 수다를 떨기 딱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오늘 온라인 북토크를 준비하다 보니까 긴장이 돼서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먹방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우리 이제 끝나고 먹기로 하였고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고자 오늘 수프를 또 방방이 병아리콩과 소고기도 같이 넣어가지고 맛있게 끓여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방송 끝나고 우린 잘 먹을 것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혜리님하고 은채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책을 낸 이후에 반응이 어떻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가게가 있었는지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나오고 이게 실제 있었구나. 너무 재밌다고 반응해 주셨고 또 스프도 먹어보고 싶다고 반응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수프를 나중에라도 파실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팔 계획은 없고 해드릴 계획은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인분들께 맛있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부엌에서 녹을 뻔해서 여름에는 안 하는 걸로. 그런데 토마토가 여름에 맛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떡해. 겨울에는 또 오늘 토마토를 구매했더니 2개 4,000원이었대요. 엄청 지금 또 비싸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은채님은 어떻던가요? 저는 네가 드디어 사고를 쳤구나. 이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가게를 연다고 해서 쭉 가게를 여는 걸로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도 그럴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능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했고 책까지 나오니까 이제 열매까지 맺고 따기까지 했구나. 아무튼 대단하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재밌게 사는구나. 그래서 아닌데 나만 재밌어 보이면 안 되는데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북토크도 하고 열심히 팔아봐야겠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예비 독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오늘 온라인 북토크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향후에 요것들을 갖다가 콘텐츠로 잘 갈무리해서 SNS에 좀 홍보용 동영상으로 써보고자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요새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제
저희의 고민을 얘기를 먼저 시작하자면은 제가 참 저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은 마케팅을 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이제 수포상담소 계정과 그 이제 저희 출판사 딸세포 계정을 같이 팔로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출판사 계정에서만 올라오는 글이 거의 없고 수포상담소에 뭐가 올라오면은 제가 그걸 항상 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상담소 계정은 이 두 분이 운영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출판사니까 또 다른 컨텐츠를 쪄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왜냐면 저는 교정 교열하고 편집하고 나서 이제 거의 녹다운하고 뻗어버렸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후속 작업을 해서 책을 팔아야 되는데 일이 하기가 너무 싫다. 그래서 조금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까 싶어서 지난주에는 잠도 푹 자보고 또 막 공간도 바꿔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바꿔봤는데 여하튼 날씨가 좋고 뭐 피곤이 다 사라져도 일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일하기 싫다고 이제 두 분에게 카톡으로 투정을 부리고 있는데 두 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일은 늘 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정답? 딩동댕동. 늘 하기 싫은데 어쨌든 좀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 저도 요즘에 일이 좀 많아서 허덕허덕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앞에 것들을 좀 하나씩 퀘스트를 깬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역시 연말이 될수록 일이 하기 싫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연말이 되면 일을 하기가 좀 싫은가요? 저는 그래요. 왜요? 모르겠어요. 앞에 봄, 여름에 너무 달려서 가을부터는 기운이 없고 뭔가 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 맞아. 근데 진짜 우리가 봄, 여름에 만나서 이 기획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겨울에 만나서 가을, 겨울에 만나서 이 기획을 시작했더라면 이 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은채님은 일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일하기 싫을 때요. 저는 약간 저한테 확실한 보상이 있는 거를 좀 세워놓고, 요거 끝나면 요거 해야지? 약간 요렇게 해서 퀘스트를 깨면 내가 그 달콤한 뭐 어떤 과일을 먹겠다. 이런 걸 좀 설정해 놓고 합니다. 그럼 좀 동력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하기 싫은 것 같고 두 분의 조언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는데 근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는 일은 원래 하기 싫다. 우리 수포상담소의 조언이 다 실제로 적용해보면은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건 공감해주는 거라고요. 이제 마음을 수긍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두 분의 요새 고민은 뭔가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걸로 어떻게 잘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연말 지나고 좀 내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시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고 클럽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뭔가 그런 일을 회고하는 작업이 뭔가 다음 스텝을 이번 일을 갖다 뭔가 마무리 짓고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데 좀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그때 어떤 게 좋았고 아쉬웠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어보고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안 할 때보다는 그래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서 회고클럽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월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우리 수프 먹으면서 회고 클럽 진행해보는 거 어때요?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대본에 없어요.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대본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두 분 지금 대본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어요. 괜찮은 것 같잖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댓글이 좀 올라왔는데요. 네. 스프 상담소 끝나고 뭐 하실 예정인가요? 이런 질문도 올라왔고 스프 맛있었다는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공간에 혜리님이 수프를 또 끓여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냄새가 환장하게 맛있어요.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프 상담소 끝나고는 일단은 혜리님하고는 같이
그 스프를 먹을 예정? 수프 회고 클럽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갑자기 그 계획이 잡혔습니다. 은채님은 수프 상담소 끝나고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요? 수프 상담소 끝나고요. 네. 저는 계속 글을 쓰게 될 것 같아요. 무슨 글을 쓰실 건가요? 제가 이게 이제 혜리님은 요리를 하시지만 저는 그 옆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보는 콘텐츠들을 계속 짜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거에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 있는 글들, 수프 상담소 2가 나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요새 청소년 소설이 잘 된대요. 그래서 수프 말고 분식집 어떠냐, 든든한 분식 가게, 든든한 떡볶이 상담소 떡볶이. 이런 거 어떠냐. 이거 누가 듣고 아이디어 스틸해 가는 거 안 돼. 안 여기서 됩니다. 찜한 거예요. 네, 안 됩니다. 저희가 하는 걸로 찜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우스갯소리 같죠? 아닙니다. 우리 수프 상담소도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이런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나온 기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장담할 순 없지만 이 이야기들이 일부는 실현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탕후루 어떠냐는데요? 탕후루 망해! 죄송합니다. 탕후루 망해 하고 계시는 탕후루. 분들 있는데 탕후루는 조금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우리는 당이 있어요 지금. 당화혈색소 무슨 지금 말씀이세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탕후루 안 됩니다. 네. 미치겠네. 네, 설탕 조금씩 드시고요. 예. 네. 요새 건강하고 과일도 든든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몇 분이죠? 13분이네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든든한 스프 상담소가 서로 약간 고민을 조금씩 들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만들어진 컨셉인데 그 평소에도 제 주특기는 하소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트위터도 하는데 그거는 공식 계정이라서 다 알려주지만 페이스북 계정은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줘요. 왜냐면 그거는 제 개인적인 그 고민을 갖다가 막 이렇게 배설하는 해요소 같은 곳인데 여하튼 그러고 있고 그 독심술사인 은채님은 평상시에도 약간 사설 상담소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이야기한다면서요. 네, 네. 그렇게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나요? 이러면 이렇게 누르면 네. 제가 요즘 고민에도 트렌드가 있나요? 요즘 고민 트렌드요. 네. 트렌드보다 진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통적인 고민? 네. 어떤 게 있나요? 일이랑 진로, 퇴사 고민. 재입사 고민 이런 거 없나요? 입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네. 고민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불러주시면 어디든 갑니다 이런 건가? 그런 거보다는. 근데 네. 그 고민이 진로 고민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당장 어딘가를 들어가야 될까요? 이것보다도 앞으로 내가 좀 뭘 해야 될까라는 조금 넓은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퇴사할 때가 당장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드니까 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혜리님은 근데 주로 고민을 우리 중에서 제일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고민을 근데 들어주기는 하지 않나요? 들어주긴 하는데요. 네. 그리고 솔루션도 잘 줘요, 되게.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은채님처럼 진득이 잘 못 듣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걸 근데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듣는 입장이고, 저 스스로는 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회고 클럽을 통해서 스스로 적어보기도 하고 그분들이랑 같이 또 제 고민들을 나누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이 정말 많아가지고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잔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진짜 막 엄청 치대고 하소연할 것 같은데 이분은 묵묵히 견디는 스타일.
저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라서. 그 네.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약간 그런 마음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고민은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좀 마음도 있어서 예전엔 진짜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엔 그래도 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거나 혼자 써보거나 근데 그 말하기까지 에너지를 제가 많이 내야 돼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 조금 캐릭터가 달라가지고 책에서도 그게 확 드러나는데 그 혜리님의 동생이 딱 보고 이거 언니가 쓴 거다 알아맞혔다면서요. 그 티가 나나 봐요. 네, 그래서 정말 자기 오픈 안 하고 질문을 많이 한다. 네네 맞습니다. 네, 사연자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은 다 혜리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사실 책에 저희 저자들의 고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솔루션을 진행해보니 어떻든가 하고 또 질문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그 여기 질문 중에 냉장고 속 리모컨 제 사연 고민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정리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은채님이 여러 가지 솔루션을 주셨는데 뭐 깔별로 뭐 이렇게 해봐라. 거기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둬봐라.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좀 여유롭게 정리를 해봐라라고 이제 3가지 솔루션을 주셨는데 해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고 제가 정리를 왜 못하는지 알았어요. 정리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쵸. 네, 그게 제일 그리고 정리를 하려면 사람이 되게 재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다음 일로 가기 전에 이 일을 빨리 이렇게 매조지를 맺고 그 다음에 딱 저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 일을 하고 나서 저 일을 할 때에 그 사이라도 좀 쉬고 싶어서 대충 약간 멍 때리고 있다가 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음 일로 못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번 생은 힘들겠다. 정리하기는.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정리하는 사람 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사실 은채님에게 시간 나실 때 겨울에 저희 집에 와서 옷장 정리 좀 함께 도와주십사 하는 보수는 먹을 걸로 드리겠습니다. 착취 아닌가요? 착취. 그렇습니다. 좀. 착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2분을 열심히 착취하고 있는데요. 인세를 그래도 다음 주 중에는 입금해 드릴게요. 네.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그 혜리님은 프리랜서 햇병아리로 네. 고민을 남겨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솔루션을 드렸는데 그것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던가요? 어떻던가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네. 조금 바쁜 거 끝나고 네. 한텀 정리를 하면서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지 좀 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프리랜서 장점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은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시간을 잘 조직해야 되니까 요즘에 약간 좀 조직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11월 중순까지 좀 바쁘고 그 네. 이후에는 좀 이렇게 쉬면서 보내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프리랜서가 한 상반기까지는 내가 조직한 대로 살 수 있는데 하반기 되면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제가 그 책에 쓴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어차피 하반기에 바빠질 테니까 일을 네가 감당 가능한 수준만 받아라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프리랜서 첫 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막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고클럽을 그 운영하시면서 이제 내년에는 근데 솔직히 계산기 조절해보면 수지 타산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은채님은 갱년기 부모님에게 약을 사다 드렸습니까? 엄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공감하겠습니다. 그게 뭐 약이죠. 네. 네, 그게 약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엄마. 엄마 듣고 있나요? 네. 네, 엄마에게 이 영상을 녹화를 떠서 이 부분만 편집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합시다. 네. 네. 네, 그래서 11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고민 사연을 다뤄보겠습니다. 약간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또
한번 쳐봤습니다. 이부에서 제일 웃기신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러세요? 저 긴장했습니다, 지금. 긴장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 평소와 다르게 무척 텐션이 높지 않습니까? 네, 평소에도 텐션이 높은 걸로.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온라인 북토크를 신청해주신 분들이 저희 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를 응원하고자 1,000원을 더 후원해주셨기 때문에 사연을 도무지 안 보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조르고 졸라서 총 3분에게 사연을 받았습니다. 네, 또 고민들이 아주 또 보편적이고 또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사연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혜리님이 읽어주시죠. 네.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무능한 공무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는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예, 엄돌님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무능한 공무원. 이게 내가 의리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갑이잖아요. 근데 무능하면은 보통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나요? 뭔가 제때 오지 않는다거나 하기로 한 거에 대한 역할에 혼돈이 있다거나 또 갑자기 원래 과거가 추가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우리 회의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말을 많이 바꾼다. 네. 저 예전에 할 때는 회의를 다 녹화했습니다. 녹화까지 했다고요? 네, 녹화한 적도 있고 네. 녹취한 적도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그걸 회의록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거나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고소장이라도 쓰려고 지금 회의록으로 만드는. 네네. 네. 그래서 서로의 이해가 맞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은데 또 요즘에 또 프리랜서 되니까 막상 그렇게 하기 또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뭐 어쨌든 을보다 더 밑에 있는 병과 종이기 때문에 아. 가급적이면 근데 이제 없었는데 그러셨구나 하고서 좀 최대한 맞춰드리고 우리가 헤어져야 할 날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네. 그냥 좀 해드리는 편이 되지 않았나. 요즘에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조직에 있었을 때보다는 좀 더 그냥 해드리고 빠이빠이 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참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솔루션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은채님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저도 근데 약간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기록이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좀 본인이 무능하니까 결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생겨서 좀 이렇게 같이 회의했던 것도 기록으로 남겨서 굳이라도 메일을 보내서 이 날짜에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걸 계속 기록하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발생할 일을 대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 공무원하고 누가 계약을 해서 그걸 또 제가 외주로 용역을 받았는데 그 메일을 포워드를 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오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많이 왔다 갔다 했을까? 그리고 왜 그걸 나에게 이렇게 보내줬을까 생각을 해보니 다 그런 맥락이 있었나 보군요. 어쩌면 그분도 좀 맞아요. 그 중간에서 핸들링 해주시는 분이 무척 일잘이었고, 근데 그 공무원분이 회의록에 뭔가 내용을 남겨주셨는데, 그 공무원분이 작성한 회의록 내용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본인이 빠져나기 위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다 녹음해서 글로버에 저장해놨죠. 네이버 클로버에. 네, 그래서 이건 약간 그런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무능한 공무원이 언제 결정을 뒤집고 발뺌을 할지 모르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증거를 열심히 수집을 해놓고 그걸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환기시켜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어.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빨리 말해. 나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좀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라는 거죠. 네네. 네. 혹시 엄돌님 여기 계신가요? 엄돌님?
엄돌림 사연 안 듣고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예. 계신지 아닌지. 네. 그 여러분 사연 듣고 저희 솔루션이 뭐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나도 이런 조언 해주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남겨주세요. 예. 이런 얘기 하면 또 바로 안 올라온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봐야지. 예. 이번에는 다름님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 2년 차이고 아직도 여전히 생존의 늪에서 고군분투 중인 초보 사장님입니다. 저의 고민은 남 앞에서 문제없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거나 남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부끄럽고 화가 나기도 해요. 남한테 뭔가 평가받는 듯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체를 키워나가는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을 해도 혼자서는 자꾸 부족한 저를 자책하거나 심지어 나한테 이런저런 말을 얹은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목표를 이루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데 이룬 것들에 대한 만족보다는 부족한 것만 보이고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싶고 완벽에 대한 집착을 놓고 싶어요. 유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질문과 고민 사연과 함께 본인이 솔루션도 같이 주셨어요. 완벽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한다라고 본인도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거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가장 어려운. 저도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힘 빼는 것에 대한 걸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보내주신 고민 보면서 저도 공감을 정말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창업가는 좀 막 남 앞에서 좀 이렇게 잘나 보여야 되고 또 투자를 받는 입장이기도 하니까 늘 항상 그 완벽하고 못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창업가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는 그냥 회사 다닐 때 좀 많이 했던 건데 좀 안전한 관계라면 나의 취약함을 좀 먼저 드러내고 시작하면 좀 제 마음이 그래도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없을 때는 뭔가 되게 완벽하게 잘 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전한 관계에서 제가 요즘엔 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거 조금 제가 좀 잘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이렇게 내어놓고 할 수 있어서 그게 막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그래도 가까운 회사 안에서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하고 안전한 관계에서 먼저 한번 시도해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저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새 아주 프리랜서 일 많이 받아가지고 또 우리는 일을 용역을 받아서 납품하는 입장이니까 그 결과물이 완벽해야 될 거라는 그런 또 그쵸. 생각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기가 너무 어렵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 그 이제 레벨업 시켜 나가는 건데 참 회사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의 그 결과물이니까 그게 괜찮은데 창업을 하면 내가 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족한 지점이 있어도 그걸 참 꺼내서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상대를 찾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그럴 때 은채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상황일 때 근데 진짜 요거는 되게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시선들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나는 문제라고 생각 안 했던 부분을 뭐 어떤 사람은 저거 좀 부족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람이 진짜 내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를 조금 본인도 상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마음 내려놓고 사람들한테 아까 혜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게 조금 제가 좀 어설프죠 그래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면서 좀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그래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약간 프로페셔널해 보이게 드러내는 것도 재주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면접 보러 갔을 때 당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할 때 약간 수습 가능한 단점만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약간 내가 어느 정도로까지 단점을 내 고민을 이야기를 해야 내가 못나 보이지는 않은 정도의 수준까지일까 약간 항상 그게 고민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 정도를 못 찾겠고 그래서 사실 인스타그램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본인의 고민으로 지금. 인스타그램 너무 못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지금 혜리님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약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내가 어느 정도 나를 노출해도 괜찮을까? 약간,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내가 제가 신메뉴를 만드느라 너무 힘드네요. 정말 오늘 장사하기 컨디션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건 할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사장님들끼리의 모임이 있다면은, 나 요새 이게 너무 고민이다. 나는 수프 가게를 해서 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넌 돈가스 가게를 하다 보니 뭐가 고민이니 약간 그런 것들 같이 얘기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경험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1인 출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출판과 관련된 그 창작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디자이너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있고 그리고 뭐 번역가분도 있고 뭐 마찬가지로 1인 출판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소설가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다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회사에 있으면 회의를 통해서 같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각자 책임지고 다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 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같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한숨과 전망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나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또 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뭐 어떤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뭐 업체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기 경험을 공유해주기도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네?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나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니구나. 그냥 이게 힘든 과정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식의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되게 주기적이고 커다란 모임이지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가게 문 닫고 남의 가게에 가가지고 이제 끝났을 때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요새 뭐 김 사장 어때? 그래 나 요새 이게 고민이야 이렇게 좀 조금씩 그렇게 조금씩 노출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또 그런 게 또 다 인간적이에요. 그쵸?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그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완벽에 대한 집착을 놓겠어! 라고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씩. 갑자기 말이 많겠네요. 저도 완벽에 대한 집착을 놓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굉장히 중심에서 진행을 잘해주고 계시죠. 다음 고민 넘어가겠습니다. 분위기 전환. 세 번째, 바쁜 다람쥐님의 사연입니다. 독심술을 해보고 싶대요. 아무리 관찰하고 노력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거나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잘 듣는 방법은 무엇인지가 고민입니다. 제가 이 바쁜 다람쥐님을 알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사람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서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조율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놓는 기획자의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어떤 작품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포착해내서 언어화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를 수도 있고 속마음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괴리들
저 사람이 정말로 어떤 의도로 저 말을 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려면은 이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겠지만 이 사람을 잘 관찰해야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같이 깔린 것 같아요. 저 사설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은채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듣기 위해서 궁금합니다. 잘 듣는 거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보충 설명을 제가 듣고 나니까 이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으면서 좀 두 가지를 하는 편입니다. 자, 하나는 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왜를 계속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상대방이 진짜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저도 좀 발견하게 되고, 근데 간혹 이제 왜라고 계속 질문하는 게 어떤 상대방은 좀 공격적으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화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생각해낸 다른 방법은 말씀하시는 걸 최대한 경청하면서 반복되는 말들이 뭔지를 좀 포착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공간에 갔는데 뭐 이런 게 이렇게 갖춰져 있어. 근데 의자가 좋더라고. 그래서 나올 때도 봤는데 그 의조가 좋더라고. 이러면서 그럼 이분은 의자를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관찰하고 포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거에도 아무래도 기반은 경청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듣고 수용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사고 체계로 가져와서 판단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저는 그럴 때 좀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의자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저 의자가 참 좋아 보이네.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저 의자 갖고 싶다는 건가? 생일 선물로 사줄까? 너무 비싼가? 아니고. 다음에 또 오자는 건가?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요. 그러면 이제 제 동거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 그대로만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 혼자 이야기를 쓰기 전에 그거 혹시 이런 의미야?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맞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다시 한번 되물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되게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것만 받아들여줘도 저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래도 50점 이상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든 의사소통은 미끄러지게 마련이다. 기표와 기인을 일치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말로써 내 경험과 의미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사실 나도 몰라요.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래서 아까 은채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왜 물어보았을 때 짜증을 내는 사람은 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난감해서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주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방법은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만 있다. 100% 서로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다. 네? 진짜 대박. 선언.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쁜 다람쥐님이 잘 듣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굉장히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분이고 아마 주변에 이분에게 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미 잘 들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보고 혜리님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했더니 조심스를 왜 하고? 남의 마음이 왜 궁금하지? 왜 그러는 거야?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반대되는 입장이라 어떤 그냥 저는 좀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난 거로만
듣는 편이라서 독심술을 왜 하고 싶으시지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 사연을 보니까 계속 마음을 읽고 싶어 하시고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이미 잘 듣고 계셔서 그렇게 더 알고 싶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아까 은채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나서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조금 한 번 더 그게 그건지를 좀 물어보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사람이 또 그 순간에는 바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좀 기다려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또 넘어가기도 하고, 좀 그 은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면의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잘 안 하는 편이고, 일단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고 나중에 이런 거야? 라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약간 말을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저는 그냥 있는 것만 얘기하고 그걸 뭔가 더 여기에 다른 뜻을 담아서 곡해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는 혜린이 제가 그렇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맞아요. 스타일이고, 저는 제가 말하는 거를 직설적으로 스트레이트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른 뭔가를 가지고 다른 의도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약간 소설을 쓸 때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카톡으로 이제 다 들어간 다음에 그러죠. 혹시 말이야 아까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게 혹시 너한테 이렇게 가져왔을까봐 나는 걱정이야 이러면서 사실 내 본뜻은 이런 거였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상대방 화들짝 놀라죠. 아니? 아니 네. 네, 사람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셋 다 되게 달라요. 네. 그래서 재밌었던 게 사연이 그때 이제 스프 가게에서 들어오고서 저희 셋이서 회의할 때 셋 다의 솔루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 회의하면서 좀 재밌긴 했어요. 서로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답은 없다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지 않나? 또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눠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스포 상담소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뭐 또 들어온 댓글 뭐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제가 탕후루에 대해서 너무 반대 의견을 했더니 외용님이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십니다. 네, 외용님이 하지만 스프 먹으면서 하는 회고 클럽에 초대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또 맛집, 상담 맛집 인정? 네. 네, 김정아님, 수프 제가 먹어본 토마토 수프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네, 오늘 수프 상담소 약속한 11시 40분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준비해온 엔딩이 약간 딱딱한데 읽어볼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수포 상담소가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책이 옆에 있어도 좋고 가까운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고 듣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요. 든든한 수포 상담소는 이번 주에는 이제 예스에서 만나실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알라딘 교보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든든한 스프 상담소 오늘 영업은 이만 마칩니다. 안녕히 가세요.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딩동댕동. 전국 노래자랑 같아.